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과학기술 인재 측면에서 특히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발제의 제목은 보신 바와 같이 미래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입니다. 현재 미래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학기술 인재. 사실 미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를 견인하는 어떤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재가 절대로 동떨어진 주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미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4차 혁명이니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 변화라는 건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변화는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문제라면 문제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면 과제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미래 변화를 인재, 일자리라는 부분하고 인재라는 걸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 과학기술 인재 정책이 어떠한 좀 방향성을 이런 변화에 있어서 가져야 되느냐라는 그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 변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화의 속도와 어떤 변화의 방향이 다양화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여러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부채하는 하나의 용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기술 융합 시대의 어떤 명목적 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근원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팅 파워의 어떤 발전이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도 한 2, 3년 내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6, 70년 전에 처음 컴퓨터가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요. 그게 컴퓨터 크기가 한 방 크기, 어느 정도 방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방 크기 하나의 정도의 어떤 기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휴대폰의 어떤 컴퓨팅 파워의 연산 능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한 750억 배. 이러한 어떤 엄청난 어떤 연산 능력이 발전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당면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화가 더 빨라지고 더 다원화된다는 것은 이건 2007년에 이미 익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커즈와이라는 분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연산 능력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2045년에는 아주 싱귤러리티라고 해서 모든 인간의 어떤 두뇌에 맞먹는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한 30년경에 가서는 어떤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는 연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추동이 돼서 현재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WF 쪽에서 2016년도에 일자리 어떤 변화, 그러니까 Future of Jobs라고 해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쪽에 사무행정 직군들, 이런 쪽의 직군들은 감소하고 이러한 엔지니어링이랑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직종의 어떤 일자리들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실제 16년에는 한 700만 개가 줄고 한 200만 개가 늘어서 한 500만 개가 준다는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올해 2018년도에 똑같은 형태의 보고서를 똑같이 냈는데요. 그때는 일자리 정년정 숫자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년정 숫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변화의 속성은 저는 뭐 똑같은 결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일자리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일자리는 사람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이런 인재들이 그런 일자리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는 대략적으로 복합 문제 해결 역량과 그 다음에 창의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복합 문제 해결 역량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2년 전에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2년 전에 5년 후에 가장 좀 중요하게 그 증가폭이 드러나는 역량에 대해서는 요 인지 능력, 즉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증가폭이 가장 많은 형태로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는 실질적 일자리는 아까 일자리 어떤 변화를 잠깐 그 WF에서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인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과거에는 조금 더 자동화라는 개념이 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머물러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술 융합의 시대에서 어떤 이런 사고 분석적인 과거 우리가 자칫 그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영역까지도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다는 이러기 때문에 일자리 어떤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해서 비슷한 EU에서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결과를 내세우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인지하듯이 런 루틴하고 커그니티브하다. 비정형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런 일자리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형적이면서 어떤 매뉴얼, 약간의 굉장히 그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이러한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실히 봐야 될 거는 정형적이면서 매뉴얼하다는 건 감수한다는 건 뭐 당연하게 지금 뭐 보고 있는 건데요. 루틴하지만은 그래도 창의적인 커그니티브한 거가 이게 사실 인간의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대체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일자리가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럼 인간은 앞으로 이런 쪽과 이런 쪽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앞서 얘기했던 어떤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무튼 우리의 일자리는 변하고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더 다원화될 것이다가 사실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WP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될 일자리, 새로 창출될 일자리, 대체될 일자리를 보면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이게 앞서 얘기했던 상당히 루틴하지만은 우리 인간만이 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상당 부분 대체되는 일자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2016년이나 18년이나 WP에서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 어떤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창의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적 자원 어떤 개발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CEO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전략을 선호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좀 더 강화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나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역량을 더욱더 제고하겠다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 정책이고 전략이면 전략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위 위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신규 고용,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 그러니까 기존 직원 재훈련하는데 요 자체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95% 정도, 60% 정도 되는 CEO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어떤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 복합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재교육하고 관련된 능동적 학습 역량이 상당히 주요하게 올라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변화 속도에 비해서는 현재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의 그런 변화 속도는 더 빨라야 되는데 변화를 예견하고 그런 변화를 대응해서 이러한 그 시리얼적으로 이러한 대응책은 과히 앞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을 우리가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인력이 그러한 역량을 제고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일자리가 지금 변하고 있느냐, 현재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자리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는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기능직, 약간의 정형화된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고요. 제조업 부분하는 뭐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일자리 전체적 비중을 줄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이러한 부분들은 증가하고 있고요. 보건업, 보건 이런 그 도소매업 부분들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2017년도에 그러니까 PwC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얘기하면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시나리오 뭐 각자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런 시나리오 어떤 형태로도 우리 미래가 발전을 할 텐데 하나가 아니라 어떤 복합적인 형태라도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 차원과 기업 차원으로 나와서 개인은 전문성을 보유해야 되면서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똑같은 논리도 기업으로 해서도 기업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속 재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그런 인재들이 계속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모든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미래 변화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미래 일자리에 따른 역량, 그거에 따른 인지에 어떤 변화를 오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재 정책 시스템의 변화도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순위로 오면 안 되고 이런 변화를 예견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어떤 미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정책 현황하고 이제 우리의 방향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정책은 일단 주제 말씀드릴 거는 현재 우리 정책은 과거의 어떤 발전 시대를 거듭하면서 육성 중심의 정책에 여전히 좀 탈피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현상적으로는 육성 중심의 정책에 가고 있다. 앞으로는 앞서 이런 변화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인재들의 성장을 조금 더 담보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약간 근거 자료들을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좀 이러한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성장 관점에서 전 생애 주기적인 인력을 다루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인재 기본계획에서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계획인데요. 뭐 이러한 전략과 이제 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집행되는 거 보면은 이러한 실질적으로 어떤 육성 측면에 대학원생의 대부분의 예산이 가 있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양성 형태의 어떤 쪽으로 그 예산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의 어떤 예산의 어떤 구조를 봐도 실질적으로 어떤 양성의 중심으로는 R&D 쪽의 예산의 비중이 크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양성의 어떤 초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학력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학력 수준들이 계속 높아지고요. 이공계도 마찬가지로 박사, 석사, 학사 중심으로 계속 재편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정량적으로 연구원 규모를 봤을 때 연구원 규모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증가해 왔는데 그럼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느냐,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결코 작지 않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10,000명당 연구원의 비중은 상당히 주요국 대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경제 규모야 인구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는 양적인 성장은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육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은 이거에 중점을 두고 가면은 이러한 미래 변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쪽의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현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변화에서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양성에서 그러니까 성장 쪽으로 조금 특히 가야 되는데 성장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규 인력보다는 기존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더 방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R&D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양성적으로 가니까 B.R.&D 예산도 키워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존 인력들의 인재들에 대한 어떠한 성장 정책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WEF에서도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OECD 국가에서도 앞으로 교육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거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 어떤 기존 인력에 대한 어떤 재교육, 평생학습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를 더 많이 낸다는 것을 최근 많이 논의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맥킨지에서 올해 나와 있는 인공지능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미래에서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쪽에서 어떤 재직자 학습에 진화가 돼야 된다는 이런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 관점의 정책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20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쪽에 인력 일자리 변화에 따라서 인재 성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러한 인재 성장을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인재 정책이니 과학기술 정책이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에 어떤 재원 마련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세확보 제도도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성장 균형을 가야 되고 좀 질적 제고, 어떤 포괄적 정책 기반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러한 쪽에서 투영을 하다 보면은 성장 균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어떤 경력 이음 체계, 경력 단절 예방을 넘어서 이제 이음으로 좀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질적 제고는 어떤 젠더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자는 얘기고 포괄적 정책 기반은 지금까지는 여성 과학기술인은 여성 사회에 가면 여성 과학기술인은 여성 자체에서의 여성 과학기술인 소수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또 과학기술인 소사이어티에서 여성이라고 또 소수고 여전히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소수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주체로 거듭나게끔 포괄적 정책 기반을 좀 마련하고 좀 더 화끈하게 좀 성장에 관련된 예산도 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